이 물건 어떻게 입찰하시느냐에 따라 8천만 원 얻으실 수 있고 8천만 원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정말 주의해서 투자해야 되는 물건인데 감정가 12억 6천만 원 아파트가 지금 4억까지 무려 33% 반값 이상 떨어진 아파트 물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은 무슨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와 너무 싼데 지금 감정가 대비 8억까지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 정말 꼼꼼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추천 물건은 추천 물건인데 반드시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 권리 분석에 대한 위험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의 처음은 역시나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 딱 보니까 갑구에는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두 가지가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있네요.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 후보권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이고요. 여기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구의 3번 근저당권 21년도 4월 27일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인식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권리는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4월 27일이었고 여기에 써 있어요. 이쪽에 말소 기준 권리가 써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임차인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하지만 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영상으로 찍어 놓았고요.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20년도 1월 3일에 임차인이 전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1차, 2차가 있는데 1차에서는 2억에 80만 원 월세이셨고 2차에서는 6억 임차인 차임은 없어졌죠. 그러면은 전세로 바꾼 겁니다. 근데 1차를 보시면은 19년도 6월 27일이니까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인 20년도 1월 4일 0시에 생겼고 확정일자는 19년도 6월 27일이니까 이 임차인 분께서는 대항력도 있는 분이시고 확정일자랑 비교했을 때 우선 변제권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는 2억을 다 받아갑니다. 그러고 말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보시면 추가로 전세로 들어가셨죠? 그게 22년도 3월 28일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보통 경우에는 임차인분이 계시고 증액을 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증액한 부분까지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조금 다른 경우예요. 이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1월 3일에 전입신고하셨고 확정일자 1차까지는 먼저 받아가는 게 맞아요. 2억은 먼저 받아갑니다. 근데 나머지 4억에 대해서 보시면은 확정일자를 22년도 3월 28일 날 받았어요. 근저당이 앞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확정일자를 받으신 날짜에 계약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는 당연히 이 근저당이 없었죠. 그래서 계약을 하신 거고 여기 보시면 2차 임대차 계약 써 있죠. 이 기간은 20년도 6월 24일이랍니다. 이때 다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근저당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은 이분께서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에 2차 계약을 하셨는데 문제는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는 해서 임대차 계약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은 대항력은 발생돼 있어요. 이거는 2차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2차 임대차 계약이랑 근저당이랑 비교했을 때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임대차 계약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2차 임대차 계약이 22년 3월 28일이었다면은 근저당이 더 빠르기 때문에 2차로 보증금 4억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2차 임대차 계약 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근저당이 걸렸어요. 근데 이 임차인분이 2차 확정일자를 22년도 3월 28일 날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저당보다 늦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남은 4억의 보증금은 근저당 금액에 따라서 인수해야 될 수도 있고 인수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억 먼저 받아가시고요.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가겠죠. 법원에서 배당 받아가고 2억을 받아가시고요.
근저당이 22년도 3월 28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분이 돈을 받아가는 식으로 배당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등기부등본과 임차인의 권리가 같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0년도 1월 3일 동일하죠. 그리고 확정일자 19년도 6월 27일, 그리고 2차 확정일자는 22년 3월 28일. 하지만 2차 계약일자도 여기 적혀있는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빨리 임대차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임차인분은 둘 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1차, 2차. 근데 문제는 2차 확정일자는 22년 3월인데 그게 요거보다 늦죠? 그리고 이거보다도 늦습니다. 이것보다도 늦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받아가고요. 임차인분이 2억 받아가시고요. 용인 제일새마을금고에서 1억 8천 정도 받아가고 키움저축은행에서 3억 8천. 근데 정확하게는 3억 2천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억 받아가시고 5억 받아가시고 남은 4억을 인수를 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셨죠? 무려 2명이나 들어왔는데 8억 최저가로 시작해서 8억 5천만 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2억 가져가고요. 6억 5천 남죠? 그러면 여기서 5억 가져가죠? 그러면은 1억 5천 남죠? 그럼 이 임차인분이 1억 5천 받고 남은 2억 5천은 누가 인수해야 되느냐? 낙찰자분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낙찰자분은 11억에 취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의 시세는 10억 정도 내외입니다. 이 낙찰자분은 사기만 해도 그냥 1억을 손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8천만 원을 손실 보시면서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늦은, 그것도 2차의 경우가 늦은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낮게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4억이죠. 만약에 4억 5천에 낙찰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분께서 2억을 받아가시죠. 그럼 2억 5천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근저당권 새마을금고가 1억 8천 받아가죠. 그럼 7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7천만 원은 저축은행이 돈을 받아가겠죠. 그러면은 끝이 나죠. 그러면 나는 4억 5천에 이 물건을 사게 된 건데 누가 남았죠? 네, 임차인 보증금 4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억 5천에다가 4억을 더해서 8억 5천에 이 물건을 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하면은 1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임차인분께서는 배당 요구 신청을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이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으려는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명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좀 많아야겠죠. 4억의 현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이런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기도 할 뿐더러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억을 인수해야 되지만 시세가 4억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4억을 인수해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입찰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 물건도 추천 물건이지만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